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뉴스 컨텐츠 부문장을 맡고 있는 권남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극에 몇 개의 기지를 가지고 계시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개가 있는데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입니다. 그 중에서 장보고과학기지는 내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남극에 있는 장보고과학기지를 연결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도와주실 그 한세종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22년도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월동대장을 역임한 극지연구소의 한세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극에 있는 그 우리 홍상범 대장님을 연결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홍 대장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가 지금 몇 시죠? 지금 이곳은 오후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한국과 계절이 반대라 지금은 뭐 여전히 춥긴 하겠지만 여름이죠? 남극은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철은 이곳은 여름철에 해당합니다.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최저 마이너스 6도, 최고 마이너스 1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보고과학 기지가 이제 3월부터 이제 기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3월부터 약 10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한 10도에서 마이너스 15도. 실제로 이제 한겨울에 해당하는 6, 7, 8월에는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30도 월 평균 그렇게 됩니다. 예, 대장님, 제가 듣기로는 남극에 가신 지가 한 보름 정도 된 걸로 들었는데요.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뭐 처음 인수인계 받으시고 또 새로운 계획 짜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2024년 장보고과학기지의 그 주요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요? 2024년 2월 12일이면은 기지가 만들어진 지 10주년이 됩니다. 기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다소 필요한 시설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극지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전 지구적인 그 기온 증가율과 극지방의 기온 증가율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극지역의 기온 증가율이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약 2배에 이르는 폴라 앰플리케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중위도 쪽에 기상 조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극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잘 이해를 해야만 중위도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의 겪는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혹은 대비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극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종의 이상기후를 알 수 있는 신호등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직접 저기 보이시는 그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장을 역임하고 오신 우리 한 박사님께서 몇 마디 여쭤보시죠. 예, 홍상범 대장님 안녕하세요. 한세종 박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한 박사님 2022년도에 계셨잖아요. 박사님 계시는 동안 그 한 1년 동안이었던 그 남극에서 기후 변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있을 때 2월하고 3월에 그 남극에 저희 기지 최고 기온이 8.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기지 앞에 해빙이 모두 깨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앞바닥 해빙이 다 유실돼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닷물이 얼어붙긴 했는데 대륙간 항공기가 도착하기에는 굉장히 얇게 얼어갔고 저희 때는 대륙간 항공기가 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기지에 가신 지 별로 안 되셨지만 관련해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상황이 있으신지요? 제가
연구팀으로 장보고과학 기지에 2014-15 시즌에 처음 발효됐고 그러니까 세 차례 학예팀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동 연구대에 참가했습니다. 솔직히 뭐 체감적으로는 뭐그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 뭐 여름철 그 특징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못 느끼겠지만은 한세종 박사님이 이제 월동 말미에 겪으셨던 그와 같은 그 장보고 기지 앞에 해빙 상황이라든가 2022년 말에 해빙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그 어, 특징을 갖는 해였고 올해 2023년 그 남극 대륙 주변의 그 CIS 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겨울철 그 변화율이 너무나 예상 외의 어떤 그런 감소율이라 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이고 직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그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세워진 그 세종과학기지는 섬에 있는 거고 장보고과학기지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극 연구의 지평을 열었는데요. 2030년까지 그 제2의 내륙과학기지, 제3의 남극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기지를 찾는 그 우리나라만의 어떤 K 루트를 개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K 루트가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K루트, 이게 내륙기지 후보지 이 선정을 위한 탐사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팀이 이제 하루에 약 한 50에서 70km씩 이제 전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지역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북 내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착 지점이 장보고가 기지로부터 1200km까지 진출했고 내일이면 그 내륙기지 후보 지역 부근에 도달합니다. 후보지 조사를 위한 현장 활동도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게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보고가 기지 주변은 남극 그 종단 산맥이라고 해서 남극에서 가장 큰 산맥이 장보고가 기지 부근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지질, 지구물리 분야 연구, 그리고 운석 탐사 연구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 중이고 빙하 코어를 이제 시추해서 과거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도 진행 중이고 정보과학 기지에도 꽤 많은 아스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연구하는 팀들이 그와 같은 이제 아스파 지역에서의 관련 연구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궁금한 게 거기도 예를 들면 주 5일제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에 근무를 하고요. 단 기지 특성상 기지를 관찰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 근무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과학기지는 다녀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아닙니다. 안 돼요? 세종과학기지하고 남북 장보과학기지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사진을 본 것 같은데요. 기지 내에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장면도 봤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예, 그럼요. 그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포장을 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기지 내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온실에서 예. 야채를 조금씩이나마 예. 재배해서 같이 고기와 먹고 있습니다. 현재 기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채소는 뭐잘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합니까? 정보과학기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KT 이 기지국이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지. 그래서 한국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지 그래도 10년이 지난 그 기지잖아요. 혹시 좀 지원이 더 필요한 분야나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서 연구 활동은 굉장히 다양화됐고 연구 활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지의 약 적정 인원이 제가 알기로 그 전체 월동들을 포함해서 약 60명 근처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방문객들이 약 90명 넘었었거든요. 90명. 그렇게 되면은
기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리모델링 돼서 직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제 청룡의 해인데요. 우리 또 고국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새해 인사 겸 한번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월동대원들이 이제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저희 월동대 분도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서 귀국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의 국제과학이 2000년대 후반부터 특히나 이제 여러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연구 활동이라든가 성과물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내륙 기지가 건설되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연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부심이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대장님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박사님 오늘 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소중한 말씀 또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인사 나누시죠. 홍 대장님 연말 연시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흑야 기간 월동하실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연구 활동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